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수지팀장 노충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12월 국제수지 잠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경상수지는 7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연중으로는 경상수지가 89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는 전월에 100.3억 달러에서 85.2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운송 및 여행 수지 악화 등으로 전월에 1.6억 달러에서 15.4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의 흑자 규모는 배당 지급 증가 등으로 전월에 16.7억 달러에서 11.8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9.4억 달러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계정의 유출처 규모는 98억 달러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2014년 중 금융계정의 유출처 규모는 903.8억 달러를 나타내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접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월에 21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정권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외국인의 정권 투자 순유출 전환 등으로 전월에 28.4억 달러에서 61.6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파생 금융산법은 1.5억 달러 유출처를 시현하였습니다. 기타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금융기관의 해외 예치금 감소 등으로 전월에 78억 달러에서 51.3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준비자산은 29.9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인데요. 늘 지겹게 반복되는 질문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늘 불황의 흑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간으로 보면은 그 수입 금액이 2011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연간으로도 3년 연속 그 감소세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보면 이제 수입 감소가 어느 정도 이제 기조적인 걸로 볼 수가 있는지, 물론 이제 특수 요인 말씀해 주시겠지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보면은 지난번에 예상하셨던 게 2014년도가 한 6.34, 2015년도는 6.78 정도 전망을 하고 있던데 한국은행 내에서 우리나라가 그때 2010년도였던가요? G20 때 적정 GDP 대비 그 경상수지 비율로 우리나라가 먼저 제안했던 게 4%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제 갈수록 그 무역 마찰 우려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황의 흑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항상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학계라든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기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수치적으로 바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수치에 대한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하고 수출 증가에 둔화된다든지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크고요. 그러면은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했냐? 그러면 원유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국내 경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 두 번째는 12월에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에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출은 13% 증가 나오고 수입은 11% 증가로 나온다는 점. 세 번째, 수입 중에서 소비재의 증가율이 수입의 증가율을 보면은 10% 증가했다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불황의 흑자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불황 흑자 아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GDP 대비 우리가 이제 비율이 보면 6.3에서 6.4 이게 이제 전망 보고서에서 나온 그런 수치인데 우리가 이제 G20 회의에서 4% 룰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평가를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저는 이제 통계를 편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편제에 관련된 사항이고 또 아까 그런 판단에 관련된 거는 정책을 담당하신 분들의 어떤 판단 또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제가 그 수치를 정확히 안 봐서 지금 질문 한번 드린 1월 무역 수지가 나온 결과를 보면 수출이 0.5% 감소, 그다음에 수입이 11%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물량 기준으로는 그 오히려 증가한 건지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1월 무역 수지 결과도 좀 불황형으로 좀 접어드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드리면 됩니까? 예. 지금 이제 1월에 대한 사항 저희들이 지금 뭐입니까 물량 기준이 얼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 거는 지금 숫자가 나와 있지만 11월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파악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보고 드릴 때는 그걸 명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된 부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되면 일단은 원유 수입이 크게 줄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석유 제품이라든지 석유 화학 제품의 정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황의 흑자에 관련 논란은 아까 그런 부분 지금 아까 지금의 어떤 감소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국제 유가가 하락에 가장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합뉴스 박초롱입니다. 전 되게 간단한 거 하나 여쭈려고 하는데요. 예. 그 수입이 물량 기준으로는 늘은 건가요, 지난해에? 12월 통관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그 연간으로는 물량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네. 지금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12월 것만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전화를 주시면은 네. 홍경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